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입문 초기부터 날을 세웠던 부동산 에너지 분야에서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서 180도 바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민간 중심의 신산업 육성이라는 기조가 과거 보수 정당의 성장 정책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질지 주목됩니다. 토론과 공약 등을 통해 드러난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이성일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대대적 방향 전환이 예고된 대표 분야입니다. 급등한 세금을 줄이고 재건축을 막는 규제를 없애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안정까지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주택임대차 3법이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법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확 풀겠다는 공약은 현실의 벽 앞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간신히 진정되던 집값이 서울 강남과 분당 등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공약 역시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위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제도를 일부 바꾸기로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크게 차별화할 것 같은 분야였는데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손보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 상한선을 두는 제도인데 현재 서울 13개 구와 재개발이 진행 중인 50개 동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택지비, 건축비 말고도 세입자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같은 비용도 분양가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년에 2번 공시하던 건설 자재비도 15% 이상 오르면 수시로 건축비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4%, 평균 2% 정도 분양가가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폐지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전월세 안정 대책도 나왔습니다. 1가구 1주택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고 월세 세액공제도 조금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금 보도한 박진준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사실 부동산 정책은 대선 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랑 크게 차별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던 분야였습니다. 근데 막상 오늘 나온 거 보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나온 전월세 대책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3%포인트 올려서 최고 15%까지 해주도록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월세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또 전세 대출도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효과가 적은 그런 대책들이어서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 만큼 자칫 제도 자체를 건드렸다가 전월세 시장이 들썩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나온 대책 중에서 특히 주목했던 게 분양가 상한제였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될 거다, 아마도 폐지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유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폐지하면 분양가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네. 분양가가 오르면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정부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부동산 정책, 정작 관심이 갈 만한 굵직한 대책들은 전부 다 하반기로 미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네, 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정책들? 네, 오늘 내놓은 대책 가운데는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산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적용되는 걸 모두에게 확대하겠다는 건데 감면액이 최고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세율 3%가 적용돼서 우리가 내야 되는 취득세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미미하다고 그러네요.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건 종부세를 절반 이하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건 지난번에 발표됐죠. 예, 맞습니다. 3분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고요. 임대차 3법은 법 개정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방향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또 161곳의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가운데 어디를 해제할 것인가 이것도 논의해서 이번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은 취임 100일을 맞은 8월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큰 방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준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세금 문제를 포함해서 새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동안은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인수위에서 실제 나오는 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고은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네. 새 정부 장관 인선 어제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오늘 첫 출근을 했죠? 네, 윤석열 당선자의 선택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만큼 어려운 자리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말이 또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그동안 재건축 규제나 대출 규제, 세금을 대폭 풀어줄 거라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나친 규제 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의 청사진 쪽에서는 없다. 자, 규제 함부로 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그동안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 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임대차 3법도 폐지가 아니라 보완 쪽으로 가나 보군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네, 이제 규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또 집값이 튈지 모른다는 이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은 작년 말부터 하향세였습니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데요.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사려는 사람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네.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빚내서 집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10주째 하락하던 서울 집값이 지난주에 보합으로 돌아섰고요. 특히 서울 강남구는 아주 조금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새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 거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강남 재건축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네. 물론 거래량이 거의 없어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분위기가 인수위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막상 선거를 이기고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은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